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합격 수기는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 또 합격 수기예요. 지난번에 했던 분하고 다른 분인데 여기선 제가 진짜 책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정말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께 꼭 공유해드리고 싶은 저의 또 최애 수기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1번 총 4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공부를 머리로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책을 대뜸 다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이제 강의 들으면서 많이 하시잖아요. 강의 같은 거 바로 열심히 듣지 마시고 처음에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돼요. 공부 방법은 과목을 처음 읽을 때는 전반적인 용어와 내용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속도 빠르게 한번 읽고 두 번째부터 최대한 정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제가 이거는 제 공부법 총정리 영상에서 나만의 개념서를 만들어라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목차를 복사를 하셔서 해당 목차 부분을 발췌해서 읽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게 이 의미예요. 이렇게 속도감 어차피 목차랑 해당 기본 개념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구나를 알고 나야만 책을 이제 정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강의도 이때부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처음에는 근데 이분이 공부 방법을 몰라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암기하려 했던 적도 있으시대요. 그러나 친구의 조언을 듣고 진짜 좋은 친구인데 교과서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내용을 떠올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음미하고 정리해보는 식으로 방법의 축을 삼았다. 나의 모든 정신 기능이 교과서의 내용 속으로 몰입돼 가도록 노력했다. 이제 바로 와닿진 않죠. 어떤 의미인지. 근데 다음에 나와요.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했어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나올 때는 그것이 기출문제든 아니면 결코 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머릿속에 짜임을 다 만드는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몇 시간씩 붙들고서 머릿속에서 그 개념의 연관체가 명확히 그려질 때까지 앞뒤가 연결이 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정리해봤고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다는 거죠. 익히기가 힘들면 체크해 두고는 일단 넘어갔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나오면은 안 넘어가시고 막 파다가 막 멘탈이 막 터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이건 제가 공부의 본질에서도 제가 적어둔 내용이죠. 어려운 게 나오면 잘 넘기는 것도 실력이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읽어나가는 중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 앞으로 돌아가서 서로 내용을 연결시켜 이해해 보려고 했다. 특히 여러분도 물리, 뭐 생물 이런 것들도 연관된 개념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요 해당 파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잠시 넘겨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유심히 읽어둔 정도를 하더라도 반면 앞뒤로 관련이 많은 개념 이런 것들 위에 거 이런 개념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똑같이 나오죠. 몇 시간씩 붙들고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음미해보고 연결시켜 생각해보고 암기하고 있다. 아, 이게 무슨 제도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개념이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뉴턴의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만유 인력이다 그러면은 만유 인력이란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이게 뭐지? 딱 이렇게 당기는 그건가?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그려지면 이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인지 첫째, 두 번째 거기 이미지가 그려진 이거를 저는 기준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수기를 읽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성공이겠다. 자, 그다음 볼게요. 공부 방법에 면에서는 수험생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지적을 하고 싶다. 그것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얼핏 보아 쉽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한다. 근데 이분은 몇 시간씩 기본 개념을 자꾸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깊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 개념에 대해서 근거를 생각해보고 근거. 왜 그럴까? 왜 그렇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건 나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래서 그래. 그 개념이 어떤 기능을 하고 이게 전체적인 체계를 봤을 때 도대체 어디에 맥락적으로 파악이 되는가? 어떤 내용을 전개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나올 말은 뭔지 추론해 보는 거죠. 그죠? 추론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미흡한 점이 있는가 등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내가 모르는 것들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거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셀프 렉처. 내가 나를 가르쳐 보는 거예요. 지식의 피라미드. 자, 그것을 머릿속으로 체계적으로 연상해 보는 노력이다.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 내가 자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요거는 요런 뜻이야. 한 번에 이미지화가 되는가? 자,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다뤄보고 그려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읽어서는 책을 덮고 나면 몇몇 단편적인 사항만 기억에 남아있고 여러분들 이거는 책 읽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의 듣고 나서 반드시 이거 복습하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내 힘으로 다뤄봐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농담밖에 기억 안 난다니까요. 짤밖에 기억 안 나요. 뭐 선생님들이 재밌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다음번 다시 읽을 때 회독이 돌아올 때는 내용에 대한 체계는 안 서 있고 또다시 단편적 암기의 부담만을 방대하게 안게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 너무 단편적 암기를 강조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보다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나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가. 이게 진짜 어려워요. 변호사님 저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했냐면 수석인데 몇 시간씩 붙들고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안 쉬워요. 기본 개념이. 원래 몇 시간씩 붙들고 있어야 돼요. 변호사님 저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세요. 이게 해야 되는 거를 시간이 없다고 안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학원 강의 시간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가지고 시험 치는 건데 머리를 훈련을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학원 강의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들었었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진짜 옛날 분들 어차피 학원 강의가 없었는데 우리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책을 다루는 이런 스페셜리스트들, 머리를 쓰는 데 있어서 스페셜리스트의 방법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어떻게 읽는다? 문제의 저장고로 바라보고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어차피 실전 문제는 문제집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뭐 이런 거 하프 모의고사, 뭐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과서 내용을 이 사람들이 출제한다. 변호사님 저희는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게 아닌데요. 아니 처음에는 교과서에서 출제한 걸 모아뒀겠죠 지금. 뭔가 일반적인 서술을 문자해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뭐 경찰 같은 경우는 이재상 교수님 책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텍스트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를 씹어먹을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음성으로 뭔가를 듣고 넘기지 마시고 교과서를 끊임없이 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설명해보는 습관을 꼭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참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만 모아뒀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서 나는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쓱 눈알이 지나가고 읽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이 사람처럼 곱씹었는지. 자, 두 번째 제가 배웠던 거는 공부 집중도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시간을 2배로 쓰는 수석 합격자에게 배운 방법이라고 2년 전에 영상 올렸던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너무 놀라워. 이거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날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려고 생각해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몇 시간 동안 생각했던데 자면서 또 생각한 거예요. 다음날 공부할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잠이 들곤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자연스럽게 몸은 피곤해도 그날 공부할 내용에 대한 궁금증과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이게 워밍업을 시켜놓는 거예요, 머리를. 어제 공부하던 게 이건데 오늘 공부를 하면 되겠다. 궁금한 거 오늘 찾아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 공부와 연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날그날 새로운 의욕으로 출발할 수 있어서 집중도 유지가 가능했다. 장기 집중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승덕 변호사님 소개해드릴 때 단기 집중력 어떻게 이끌어내냐 목표가 명확하면 된다고 했는데 장기 집중력을 끌어내는 법에 대해서 이 수석 합격자 분이 또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공부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동안에도 머릿속으로 공부 내용을 계속 다뤄봤다. 이것도 제가 공부법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자투리 시간들도 가능한 한 모두 공부한 내용 한 토막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이거 보고 제가 배운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머리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구나. 휴식이라는 게 진짜 휴식과 가짜 휴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지쳐서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쉬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이때는 쉬면 안 돼요. 화장실 가면서 자꾸 머릿속 공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실천을 하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일지라도 공부의 집중도와 밀도는 꽤 높지 않았는가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과 같은 시간을 공부를 했지만 내가 정말 공부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죠. 이걸 진짜 사실 2달락밖에 안 됐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울림이 컸고 제가 아직도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너무 큰 영향을 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세 번째가 이제 생활의 기록과 자체 점검인데 조그만 생활 일지 노트를 마련해서 그날 공부한 시간 체크하고 집중도와 기분 상태도 기록한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주별 계획법이라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공부의 본질에도 실어뒀던 그거거든요. 저게 요거 보고 배운 거예요. 생활과 공부 페이스를 점검한다. 저는 이 문맥에서 뭘 읽었냐면은 야 내가 오늘 공부가 안 됐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구나. 페이스를 점검한다면 지금 페이스 좋은데 오늘 좀 안 됐어. 내일 또 끌어올리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생활 일지가 하루하루 기록이 되고 공부를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성취도가 점검이 된다면 객관적으로 메타인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다 이게 뭐예요? 메타인지를 잘했다는 뜻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두 개가 말하는 본질은 똑같죠. 자, 공부 이외의 다른 생각을 했던 모든 시간을 단 5분이라도 생활 일지 노트에 체크하면서 그런 시간 최소화도 했다. 저도 그래서 처음 했어요. 나중 되니까 이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가 스피드런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종전에 했던 기록을 보면서 다시 그걸 깨려고 의식해요.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절대 생활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활의 기본은 기록이다. 제가 이 두 단락을 보고 배웠어요. 5줄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 보고 제가 수험 생활이 바뀐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슬럼프 극복법. 아, 이건 좀 길게 했는데 생활이 너무 황량하게 느껴지고 슬럼프에 빠지면 울혈이 가슴속을 짓누르는 것 같고 한없이 외로워 위안받고 싶고 심한 추락감과 참담한 기분을 맛봤다.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새로운 상황이 온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새겼다. 나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참담한 상황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맑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 정신이 부서지기 전까지 버티자고 마음을 다졌다. 이것을 많이 본 거죠. 맞아요.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해서 울보 라이벌을 제가 이거 보고 만든 거예요. 나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참담한 상황. 저는 그것보다 조금 부족한 걸 생각을 했던 거죠. 모든 조건이 나랑 같지만 한계가 부족한 사람. 멘탈이 엄청 약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안 돼도 공부를 하면서 견디는 그 순간순간은 고문을 받은 것처럼 괴롭고 쓰라렸다. 슬럼프 겪으신 분들 아시죠? 이 기분. 가슴에 피눈물이 고였다. 마음을 다지고 공부에 겨우 마음이 가다가도 다시 음습한 기분이 슬며시 나를 둘러싸 괴로운 싸움으로 이끌어냈다. 이런 싸움이 지쳐 맥이 풀리고 멍한 순간들도 많았다. 그러나 계속 일정 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서 버텼다. 일단은 슬럼프를 극복하게 공부를 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냥 이탈한 게 아니라. 슬럼프가 나를 괴롭힐 만큼 괴롭히고 나서야 서서히 맑은 집중력에 살아났다. 슬럼프가 나를 괴롭히게 둬야 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자, 왜? 슬럼프가 찾아오면은 일단은 그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을 세울 때에도 슬럼프 기간이 최소 2주에서 많으면 한 달 이상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제가 고통이라는 걸 예측하면 줄어든다 그랬죠. 슬럼프 안 올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슬럼프가 오면 망가져요. 근데 당연히 올 수 있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슬럼프가 와도 별거 아닌 거예요. 왜? 그 기간만큼 빼고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이게 제가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한다. 공부의 본질에서 말씀드린 플랜 B예요. 플랜 두 개를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전체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플랜 A, B를 꼭 세우세요. 자, 그다음 어떤 식으로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방법은 기분 전환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슬럼프는 자기만 겪는 거라 생각해서 초조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내력과 어둠의 고통을 직면할 용기와 뚝심을 테스트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자. 당연히 치러야 할 시련, 말하자면 시험에서의 또 하나의 필수 과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야, 진짜 엄청난 멘탈이죠. 저는 이거 보고,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우리 이토 선생님, 이토 마코토 원장님 책에 보니까 슬럼프가 왔다면 축하해라는 말 보고, 잘한 사람만 이거 느낄 수 있구나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짧게 제가 정리를 했지만 굉장히 좀 느끼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내가 그동안 특히 눈알 가지고 책을 읽은 게 아닌가. 머리를 내가 안 쓰면서 책을 읽고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날라가고 외우려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머리를 탓하게 되고 또는 애꿎은 강사님을 탓했던 거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신 어떤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기 변호사였습니다.